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경찰청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린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첫 처벌 대상자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광주에서 늘고 있는 가운데 한평 확진자와 광주 확진자가 동일 시간대에 호프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지역 버스터미널이 급격한 승객 감소로 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처한 시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 전남을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광주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된 접점이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호프집인데요. 한평 확진자와 광주의 확진자가 동일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오미크론 확진자 A씨의 감염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일 남구의 한 호프집에서 한평 오미크론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직장인 동구 소재 공공기관에 출근을 이어왔고 14일에는 직장 동료들과 봉선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도 가졌습니다. 직장과 식당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도 13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전남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2일 이전부터 광주에서도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남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된 우리의 소중한 일상 회복 과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잦은 환기, 산밀 환경 개선 등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6명이 나왔고 12월 확진자도 21일 기준으로 1000명이 넘게 발생해 역대 가장 많은 월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하루 평균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6명의 확진자가 나온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경우 확진자 가운데 15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7명은 3차 부스터샷을 맞은 지 2주일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를 하지 않은 겨울철 특징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잦은 환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특별법 시행 이후 11개월 만의 결과로 첫 처벌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유튜브나 SNS로 5.18을 불순한 의도로 왜곡 폄훼했던 이들 가운데 첫 처벌 대상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통과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고 광주시가 인터넷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이 철저하게 그리고 또 다각도의 수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이나 이런 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닌 피의자가 특정되는 허위 사실들로 학문 연구 목적이거나 신문 만평 등은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18 단체는 이를 계기로 역사 왜곡의 장이었던 유튜브나 SNS가
자정 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18은 왜곡 폄훼 이게 얼마나 해악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자각이 없는 분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각성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41년이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가 특별법을 계기로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겨울날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어제 잔류하던 미세먼지도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꽤 추운데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역시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이 맑긴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 위험 등급 보시면 오늘 낮 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인 경계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아주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대부분이 승객 감소로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절벽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버스터미널 대합실 안이 썰렁합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최근 수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과거에는 한 600명? 아무튼 많이 갈 때는 1000명도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명도 안 가고. 버스터미널의 쇠락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상태.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터미널들은 줄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용 문화 확산과 고속철도 연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버스터미널이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업체는 매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고 상가 임대 수익마저 쪼그라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법으로 시설비 지원 받게 되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난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업한 일부 터미널은 지자체가 나서 운영하고 있으나 해결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터미널 두 곳을 직접 운영하는 영암구는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떠안으면서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폐업 등 사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터미널은 전남에서만 6곳, 이 밖에도 폐업을 예고한 터미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터미널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전북 완주와 군산 등을 찾은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AI 데이터 센터 건립 예정지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 후보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방문해 해양 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여성경쟁선거구와 청년경쟁선거구 4곳씩을 각각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의 결정에 따르면 여성경쟁선거구는 동구 제2, 서구 제2, 북구 제6, 광산구 제1 선거구이고 청년경쟁선거구는 서구 제3, 북구 제2, 북구 제5, 광산구 제4 선거구입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광역의원 경선에 있어 당원 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참여 경선과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 등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올해 쌀 27만 톤 초과 생산으로 인해 2달 새 쌀값이 10%가량 하락했다며 선제적 격리로 쌀값 21만 원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의원도 대선 후보까지 쌀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고 윤재갑 의원은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못 박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게 됐습니다. 32년 만의 변화에 전라남도와 전남도 의회도 이 준비에 분주한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진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남 도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소속 직원은 현재 104명. 그동안 3년을 기한으로 도지사가 발령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3년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다시 집행부로 전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의원의 보호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이를 대비해 전남도 의회에는 인사업무 전담팀과 홍보 담당관 등이 신설됩니다. 특히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관이 신설되는 등 정원이 18명 늘어났고 사담당관 11개 팀으로 조직도 개편됩니다. 도의회 직원 85% 이상이 의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도청에서 의회직 전환을 신청한 공무원도 120여 명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회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통해 선발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직이나 이제 후생복지나 또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 대규모 인사 이동이 예고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권한만큼 견제와 감시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의 올해 목표 생산량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지난 16일 1만 대 생산을 달성한 데 이어 연말까지 목표치인 12,000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품질과 임직원들의 노사 상생 실천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진보당 민점기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태양광 갈등 분쟁 지역의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 후보는 도내 태양광 풍력 개발지는 모두 60곳인데 대부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지 태양광 법안 폐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종합 계획 수립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수시가 선제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념공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초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해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조사를 시작하면 곧바로 위령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지금의 신월동에서 발발해 여수 시민 5천여 명 등 11,000여 명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근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입니다. 늦었지만 73년 만인 올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그 후속 조치에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초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면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조사, 위령 사업이 그런 이후에 배보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시 차원의 역할 중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념과 추모의 공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 이전부터 기념원 조성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수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기념공원에 대해서 이번 용역 결과물이 납품이 되면은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방문해서 여수시가 발빠르게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올해 안에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가장 민감한 부분은 건립 장소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사건의 발원지인데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관련 사적이 많고 영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위치라는 점, 최근 크게 개선된 접근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들과의 정서적 조율 가능성을 감안해 순천과 가까운 율촌 지역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 보고회에서 사건의 발원지인 신월동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정부 부처에서 빨리 우리 유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런 공이 생겨가지고 좀 보고 또 술 한잔 붓고 돌아가셨으면. 여수시는 올 연말에 나올 용역 결과를 전남도 인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기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1 유튜버와 떠나는 전남 여행 영상 공모전에서 취향 따라 떠나는 전남 여행 23곳 등 1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상작품을 관광 마케팅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에도 제공할 계획이며 해외 국가별 관심 영상을 선별해 자막 삽입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2021 중딩 영화제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창작 영상을 출품한 청소년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유형을 재치 있게 분석한 영광 홍농중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고 5개 부문에서 13개 팀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돼 부상과 기념품 등을 받았습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과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는 중딩 영화제는 올해로 7회째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1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광주 MBC의 고발 보도들이 광주 전남 기자협회의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의 허구성을 폭로한 K-팝은 껍데기 4조 원대 수상한 대규모 개발을 방송 취재 보도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했고 광주 지역 아파트 개발의 허상을 고발한 아파트 중심도시가 돼버린 광주 대안은 없는가를 방송 기획 보도 부문 우수상에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편 신임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에는 뉴시스 맹대환 기자가 선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합니다. 올해 도내 농가의 자부담금이 총 28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인 143억 원만 납부하면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월 말 기준 13만 9,573헥타르로 가입 대상 면적 대비 62%의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수 25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의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혁신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어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어려운 작은 학교에 대해 다양한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운반급식으로 전환 중이며 도내 3개 학교를 운반급식 특화 모델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특화 모델 학교에는 식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매주 학부모 동아리 활동도 운영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광군 법성면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들이 20만 원, 화천 1, 2 주민들이 28만 원, 용성 1, 2 주민들이 19만 1,000원, 대덕 3, 2 주민들이 16만 6천 원, 진내 3, 2 주민들이 15만 원, 화순군 화순읍 교리 2 주민들이 99만 7천 원, 대리 3 주민들이 11만 원, 다지 1, 2 주민들이 20만 원, 주도 1, 2 주민들이 12만 원, 광덕 4, 2 주민들이 60만 원,
장성군 장성읍 청운 1동 주민들이 20만 원, 백계 1, 2 주민들이 10만 원, 안평 1, 2 주민들이 5만 원, 성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성산 1, 2 주민들이 20만 원, 성산 4, 2 주민들이 20만 원, 수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수산 3, 2 주민들이 15만 원, 덕진 3, 2 주민들이 10만 원, 장흥군 유치면 용문마을 주민들이 14만 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교적 맑고 포근한 겨울날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어제 남아있던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큰 추위 없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고요. 특히 낮 동안 포근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날은 맑고 포근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의 건조함인데요.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 위험 등급 보시면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 사이 경계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광은 영하 4도 안팎, 한평 영하 5도 안팎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12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곳은 20도 가까이도 벌어지겠습니다. 구리에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어서 비교적 더 설레는 마음이시죠? 이번 주 토요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대신 심한 추위도 함께 몰려오겠습니다. 주말 내내 광주의 기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